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구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전기와 자기, 그 중에서도 2단원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전류에 대한 개념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전류에 대해서 먼저 뜻을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전류가 어떤 걸까요? 자, 우선 전류. 자, 전하가 흐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글자 뜻 그대로 전하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전하의 흐름. 근데 여러분, 우리 전하가 뭐였나요? 전하는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바로 전기를 띠는 입자, 전기를 띠는 작은 물질을 전하라고 해요. 자, 우리 전기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종류가 뭐랑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플러스를 띠는 뭐랑, 맞아요, 원자 핵과,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는 뭐랑, 전자가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배웠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의 흐름, 즉 흐름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건데, 우리 원자핵과 전자 중에서 어떤 게 운동성이 있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못하고 가벼운 전자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때 움직일 수 있는 전하는 바로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가 움직이는 거다? 네, 맞아요. 전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전류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전류가 여러분들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는데, 흐르려면, 즉 전자가 움직여서 어디에서 어딘가로 움직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흐르려면은 우선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어야겠죠. 길이 있어야 되고, 계속 돌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동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제어할 수 있는, 즉 열었다가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필요로 할 테고요. 그리고 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일을 하도록 하는 전동기, 그리고 전구 같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즉 전류가 흐를 때 길, 동력, 스위치, 전동기, 전구 등등등이 있으면은 이 전하의 흐름이 계속되고, 이 전하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게 두 번째 뭐라 그런다? 맞아요.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전지나 스위치 등을 위에서 말한 거를 간단하게 등을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걸로? 도선으로 연결을 하여 뭐가 흐르게? 맞아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전기회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회가 계속 회전해가지고 도는 길이라는 건데, 자, 도선으로 연결을 했어요. 끊어지면은 전기가 누전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게 바로 전기회로인데, 여러분들이 도선이란 말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선과 똑같은 건데요.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써보면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금속선을 말해요. 우리 금속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배웠죠? 비금속은 전기가 잘 안 통하고, 따라서 금속으로 된 선,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선을 도선이라고 하고, 이 도선을 완전히 연결해가지고 계속 순환해가지고 흐를 수 있도록 한 게 전기회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건전지를 간단하게 모식화를 한 건데요. 이 긴 부분이 플러스고요. 짧으면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회로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닫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스위치가 어떻게 돼 있다?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스위치가 닫혀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자, 스위치가 온, 오프, 온, 켜져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전구가 있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면 어떤 그림이 되겠냐면은,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열려 있어서 이게 끊어진 그림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이는 끊어진 느낌. 이쪽을 손으로 눌러서 내려서 이렇게 온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스위치가 닫힌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는 여기가 꺼져 있는 오프 상태이고, 이 상태는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전기 회로에서 선생님이 전동기 대신에 전구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전구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이렇게 가운데 필라멘트 있는 것처럼 전구를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건전지가 있고 스위치가 닫혀 있어서 전기가 온전하게 흐른다면은 이 전기에 의해서 전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전구가 이렇게 불이 켜지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전류, 전구, 그리고 전지, 여기는 스위치까지 연결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끊어진 곳 없이, 지금 누전된 곳 없이 완전하게 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로, 물이 통하는 길인 수로와 비슷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 전기 회로를 수로와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수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로를 축소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모형, 즉 수로 모형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로 모형을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그려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물이 계속 순환할 수 있게 하는 펌프, 그리고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즉 열고 닫음으로써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문, 물이 통과하는 문과 물이 흐름으로써 일을 하는 물레방,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돌아다니는 수로를 만들어 봤고요. 이게 바로 수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역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흐르는 이 회로, 전기 회로인데 선생님 이거는 도선이라 그랬어요. 도선이고, 전지가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주고, 스위치가 역시 온, 오프를 결정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혹은 흐르지 않게 조절을 해주고,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일을 하는 이 전동기,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딱 봐도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죠. 이래가지고 전기 회로를 수로 모형과 많이 비교를 하곤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표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표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맨 위에가 수로 모형과 그 구성 요소들, 그리고 밑에가 전기 회로와 각각에 대응하는 구성 요소를 볼 건데요. 자, 펌프처럼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돌 수 있게 동력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전지, 여러분들이 아는 건전지에 해당하는 전지가 될 거고요. 이 물이 흐르는 길은 수로는 전류가 흐르는 금속선인 도선에 해당한다 알 수가 있을 테고, 역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문은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에 해당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흐름으로써 운동을 하는 물레방아는 전기 회로에서는 전동기, 모터인 전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의 흐름은 전하의 흐름, 즉 뭐다? 바로 전자가 흐르는 것인 전류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뭘 볼 거냐? 바로 전류와 전지의 이동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도선을 선생님이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금속 선, 통로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금속이라고 했죠. 도선이기 때문에 금속선이라고 했는데, 자, 금속은 역시 원자이겠죠. 금속 원자 우리 배웠잖아요. 물질을 이루는 구성 성분에서. 자, 원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맞아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에 배웠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전에 배운 내용이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뒤에 내용에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원자핵과 전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원자핵과 전자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금속 원자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량과 주변의 전자의 개수가 다르지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1대1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원자핵 가까이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의 인력에 의해서 잘 못 움직이는데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즉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자유로운 전자라 그래서 바로 자유전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유전자는 평상시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평상시를 보면은 평상시라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즉 스위치가 켜있다 꺼져 있다,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거는 스위치가 열려 있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금속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데 선생님이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해볼게요. 자, 전자는 우리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고 전자만 움직인다 그랬죠. 자, 전자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는 자기랑 같은 극인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일까요? 자기랑 반대 극인 플러스 극으로 움직일까요? 맞아요.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전체적인 이동을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갈 거예요.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즉 방향성이 있다 없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이고, 자,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거는 닫혀야 전선이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되겠죠. 즉 닫혀 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네, 맞아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라는 일정한 방향을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딜까요? 선생님,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굳이 네 번째 제목을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구분한 이유는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약속을 했어요. 즉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약속을 했냐? 옛날에 학자들이 전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전에 이런 전기의 움직임, 전류는 이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원자핵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전하를 띠는 물질이 움직인다고 해서. 근데 그 후에 100년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전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 전자가 실제로 전기 회로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전자는 양전하가 아니고 음전하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향해서,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하면서 기존에 알던 지식과 반대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100년 전까지 100년 동안 계속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정의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에는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 많아서 현재는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지으면 좀 더 쉽고 재밌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까지 배우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해 볼 건데요. 자, 바로 전류의 세기 측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전류의 세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흐르는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류의 세기라고 하면은 전류가 세다 약하다로 바로 아는데 정의를 하면 오히려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1초, 뭐 1분, 1시간처럼 이렇게 각각의 시간 단위 동안을 말하는 게 바로 단위 시간이에요. 뭐 10분을 재고 여러분들이 10초를 쟀다 그러면은 1초, 1분 단위로 나누는 게 단위 시간이고, 도선은 우리가 배웠고, 한 단면은 이 도선 잘랐을 때 그 면을 말하는 거고, 전하는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배웠어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어떤 A라는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 실제로 재봤더니 10초 동안 전하, 여기선 전자겠죠? 전자가 100개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게 가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하가 100개, 얼마 동안? 10초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선에서는 어떻게 가냐? 또 하나의 전선에서는, 자, 전선 B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마이너스랑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1분 동안 측정을 했을 때 총 480개의 전하들이 움직였어요. 자, 이때 A와 B 중에서 전류가 센 경우는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자, 이 경우를 보면은 10초 동안 100개니까 1초 동안은 몇 개예요? 1초 동안은 여러분들 나누면은 1개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 분을 초로 만들어야 되는데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이 480을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 480을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1초 동안에는 얼마가 흐른 거예요? 맞아요. 8개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위 시간, 즉 1초라는 시간으로 통일하지 않으면은 얼핏 봤을 때는 480개니까 B가 더 전류가 세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A가 더 많이 전하가 흐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 이 한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하의 양, 이게 바로 전류의 세기인데, 비교를 했을 때 A가 B보다 더 전류가 세다라고 여러분들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류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냐면 바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라는 전류계인데요. 얘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할 때 여러분들 뭐 길이는 센티미터, 뭐 무게는 그램 같은 단위가 있듯이 전류의 세기도 단위가 있는데 바로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이거는 A, 대문자 A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 회로를 보면은 전동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동기와 나란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암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A다 줄 하나를 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전류계에 해당하는데요. 뭐 전동기가 됐든 전구가 됐든 나란하게 설치를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전류계에 눈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눈금이 존재하게 되는데,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 눈금이 가르치는 수치를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여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 수치를 읽음으로써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두 번째 전류와 전압 중에서 첫 번째 전류를 배웠는데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류, 전기회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 전류와 세기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면은 그 다음 시간 전압을 배울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